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키가 큰데 같은 반 됐다고 자꾸 친한 척하면서 자꾸 건드리는 거야. 근데 건드리는 게 이제 괴롭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건들지 마라. 한 번만 더 건들면은 다친다. 했어요. 근데 힘으로 하면 내가 질 것 같아. 걔는 등치가 크고 나는 작으니까. 제가 운동을 잘해요. 일도 잘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하고 배드민턴 선수도 하고 막. 그런데 건들지 마라. 그런데 자꾸 건드려. 그래갖고 그냥 볼펜으로 팍 찍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잘못하면 가시에 찔리는 거죠. 너무 건들면. 그래서 그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사람 간에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건강한 관계 거리가 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사람을 만나야지 대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도 예의를 지킨다고 그러죠. 너무 자꾸 건들면 안 돼. 자꾸 뭐 손으로 건드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아니 남의 집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해서 남의 아들 보고 뭐 당신 집 아들은 참 왜 그래? 당신 집 며느리는 왜 그래? 걱정스러운 듯이 얘기를 하지만은 듣는데 기분이 나빠지죠. 그죠? 못된 며느리 때문에 내가 뭐 속상한데 그래도 나를 달래준다고 하면서 옆에서 내 며느리에 대해서 욕하면 승질나잖아. 그게 예의가 없는 거고 거리를 침범한 거야. 가뜩이나 우리 어르신들 여기서 35명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죠? 다들 힘들고 몸도 아프고 저마다의 집집마다의 사정들이 있는데 뭐 친한 척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가뜩이나 이거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힘든데 이거 막 열심히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자꾸 건드려. 왜 그렇게 뺏기 못해?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요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건드리는 거야. 그거는 한마디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아주 오만천지 다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그 예의가 없는 거지. 분수 없는 거지. 뭐예요? 이런 것들을 관계 거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관계 거리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집집마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밤마다 또 시시때때로 술 먹어갖고 막 애를 때리고 또 마누라를 때리고 막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부부 사이에 제3자가 껴들어가지고 그거를 한쪽 편을 든다든가 저쪽 편을 든다든가 하면 싸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매를 들고 때릴 때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아들은 아들대로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하나의 인격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저마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보내온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거기에서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배워야 되죠. 교육하고 양육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폭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이를 끌고 가려고 그래.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얘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의사 되라고 막 후려치고 때리고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의 역할이 무너진 거야.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관계거리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대로 보호해 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를 무너뜨려갖고 침해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너무 하면은 아들한테 너무 관계거리가 침해를 한 거야. 그런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줄 모르고 마치 아버지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마누라한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마누라의 여자의 부인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해서 괴롭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의 문제죠. 그래서 건들지 마라. 어디까지는 건들고 어디까지는 건들지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거리라고 합니다. 관계거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돌봄형 관계거리를 갖고 있어서 뭐든지 자기가 돌보려고 해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지. 또 어떤 사람은 지배형. 내가 명령하는 대로만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어형. 무조건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벽을 치고 나한테 상관하지 마. 나 건들지 마. 요 얘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수능형. 무조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따라만 다니는 거. 하자는 대로만 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관계거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런 것들은 관계거리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라든가 주변 환경 속에서 말하자면 학교에서도 누구한테 왕따를 당했다든가 폭력을 당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 왜곡될 만한 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았죠. 저도 관계거리가 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거리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회사 다니는 사람과 나 사이에는 1.2m의 거리를 두고서 항상 있는 것이 편안함을 느끼고 좋다 하는 얘기죠. 내가 저기 이쁜 조재현 선생님 옆에 가서 가까이 붙잡고 뭐라고 앞으로 이렇게 할 때 남들이 보기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책상과 책상 사이를 딱 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관계거리, 원장과 또 선생님 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거리다. 근데 이제 술 한잔 먹고 그럴 때는 조금 같이 붙어야지 재밌잖아, 그치? 농담이고. 자,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친구들끼리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또 이렇게 남자, 여자도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은 오랜 세월 사귄 사람들은 45cm 요 정도 요 정도의 거리 여기서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리랍니다. 가족과 가족끼리에도 거리가 있어요. 가족과 가족끼리에도 예의를 지키고 20cm 정도 얼굴이 달랑말랑 뭐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는 것이 최적의 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이제 마음속의 거리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족도 아닌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인생에 대해서 막 너무 가깝게 하는 거 풀 수가 없는 거지. 저도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인생에 대해서 당신 인생은 그렇게 해서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버릇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라서 그래요. 아주 그냥 누나 5에 형 둘이 그냥 나를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미착해도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해.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 노력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자는 대로 이렇게 순응해주면, 내가 잘 돌봐주면, 그냥 내가 감당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 거죠. 노력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야. 부부 사이에 서로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우리 어르신들 다 느껴봤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를 두면 적당히 행복해질 줄 알게 된다 하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부인이 저한테 잔소리를 일절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졌어. 그런데 그 잔소리를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 내가 술 한잔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가 과도하게 먹고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가 알아서, 조절하고, 내 건강은 내가 신경 써야죠. 부인이 나한테 내 건강 신경 써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정도가 있지. 내 건강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매일 잔소리하고, 고기 좀 덜 먹어라, 맵게 먹지 말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거리를 지키지 않는 거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니까, 왜 세상살이가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 세상살이가 왜 나만 힘들 것일까? 같이 이렇게 다 즐겁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외롭고 힘들어. 나만 힘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거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적당한 거리,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그냥 친절하게 어르신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려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이 거리를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냐 하면은, 우리 어르신,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제 적당한 거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거리 감각이 잘 없는 사람은 왜 나가냐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것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이 관심을 갖는데도 그거를 화를 내면서 거부하고, 이런 것들도 다 문제다. 그래서 자기만 힘들게 된다 하는 얘기죠.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어쩐지 나만 양보하는 느낌이 들어. 어쩐지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야.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죠? 그것도 다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누가 나를 미워하겠는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죠. 다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화를 내고 나만 양보하는 느낌이 들고 나만 손해보는 느낌 드는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냐? 뭐냐면은 이게 한번 따라해봐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건강한 거리를 되찾는 출발선은 바운더리다. 바운더리. 말하자면 이건 영어지요. 바운더리라는 것은 사람마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장문고 어르신 장문고 어르신이고 강대심 어르신 강대심 어르신이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 얘기야. 그런데 자꾸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면서 참견하는 거. 사람이 그러면 되나? 하면서 참견하는 거. 그거 사람이 그러면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생각이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장문구 어르신은 장문구 어르신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고, 김옥경 어르신은 백옥경 어르신은 옥경 어르신 나름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근데 당신 왜 그래? 그건 당신 기준이지. 당신 기준이야. 그죠? 그게 이제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이 그러면 되나? 막 어쩌고저쩌고 화를 내는 거, 그거 당신 기준이야.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치매가 걸려갖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대로의 인생인 거예요. 바운더리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야. 특별히 bun궁 어르신이나 송춘이 어르신이나 무슨 다 어르신별로 각자가 있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할 영역이 있죠. 사회복지사가 할 영역이 있죠. 간호사가 할 영역이 있죠. 그죠? 그런 얘기야. 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사람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할 역할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르신들이 자기가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행동해. 그래가지고 마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막 케어하려고 그래. 한마디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저분은 잘 못 걸으니까 내가 부축해야 되겠다라고 부축하고 이렇게 가죠? 그거 잘했어 잘못했어? 그게 뭐가 나빠? 그런데 잘못된 거지. 영역을 안 지킨 거야. 영역을. 그거는 요양보호사들이 할 일이야.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잘 못 걷는다 할지라도 혼자 걷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생각할 때는. 저분은 저렇게 혼자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더 좋고, 걷는 것 자체가 큰 운동이죠. 큰 운동이에요. 밥을 흘리고 못 먹고 하더라도 혼자 떠먹는 것이 큰 운동이야. 그런데 그거를 영역을 바운더리를 생각하지 못해갖고 내가 입에 떠넣어준다고 그런다거나, 선생님 저 어르신 밥 못 먹으니까 좀 먹여줘, 이런 것도 잔소리지. 그거는 선생님들이 할 일이고 할 역할이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지금도 꼭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죠. 나이가 많아요. 그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그래서 집안의 가장은 누구야? 내가 나이가 가장 많지만 우리 아들이 가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집안에서 내가 나이가 가장 많다고,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아직도 80, 90이 됐는데도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그래서 이제 노래도 나오지만은 황소고집 부리다가 큰 코 다쳤네 이런 꼴 당하는 거지. 견디다 못해가지고 며느리가 병이 나, 아들이 병이 나. 하여간 우리 어르신들 보호자 중에 한 분은 집안이 2남 3녀인가 그랬는데, 2남 3녀 전부 다가 그 심장병이 있어요. 엄마가 그냥 하도 닥달을 해서, 나이가 드셔서도. 이 어르신은 자녀들 목소리 한 번 안 들으면 잠을 못 자. 밤이 8시, 9시, 10시가 돼도 전화해가지고 다 전화 걸어달래 자꾸. 목소리를 들어야지 잠을 자. 그게 얼마나 자식들의 인생에 참견을 많이 하는지. 근데 자식들이 다 병이 걸렸는데 무슨 병? 심장 판막증. 심장의 막이 간으로 오졌어. 그게 이제 집안마다의 그런 병이
집안 병이 생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냅두고 편안하게 각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운더리를 영역을 지켜주는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훌륭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그 수선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계거리에 대한 얘기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그죠? 수선화의 꽃말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나만 봉선화의 꽃말은 건드리지 마라. 나만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조심성 있게 대해야 된다, 사람들을. 그 얘기예요. 조심성. 아들한테도 조심하고, 손자 손녀들한테도 조심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심하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조심성 있게 대하고, 이게 이제 관계거리예요. 관계거리. 오늘 봉숭아의 연정, 봉선화를 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